크립토 시장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밤사이에는 미국에서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됐습니다. 그런데 예상과는 꽤나 다른 모습으로 나왔는데 뉴욕 증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간 반면에 우리 시장은 내려갈 명분을 여기에서 조금 찾은 듯한 모습입니다. 과연 이것을 계기로 앞으로 내려가려고 단기 추세 전환을 예고하는 건지 아니면 잠깐 지나가는 바람에 흔들리는 건지 오늘 저희 방송 통해서 면밀하게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전에 간밤에 마감됐던 뉴욕 증시 상황부터 같이 한번 만나보시죠. 자, 지난밤에 CPI에 이어서 PPI까지 강하게 나왔다라는 말씀 드렸죠. 인플레이션 우려를 재점화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뉴욕 증시 그럼에도 다시금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모습까지 나타났습니다.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다시 한번 재차 반등에 성공한 모습이죠. 이날 시장은 대형 기술주 그리고 반도체주가 이끌었는데요. 엔비디아와 테슬라, 애플의 CEO가 이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 경제 사절단에 함께한다라는 소식이 투심을 자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S&P 종목 가운데서 3분의 2가 또 하락 마감한 점을 살펴본다면 사실상 이 AR 관련 초대형 기술주만 시장의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상승의 탄력도가 조금씩 떨어져 가고 있다는 점도 이 안에서 꼭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시장에는 어떤 얘기들 나왔는지 헤드라인 통해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PPI가 어느 수치로 나왔는지 먼저 자세하게 짚어볼 거고요. 그리고 그와 관련된 비트코인의 전망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부터 열어보시죠. 자, 어제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를 웃돌았다라는 내용을 짚어봤었는데 이제는 생산자 물가지수까지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 나온 4월 PPI 전년 대비해서는 4%, 6% 상승을 했는데요. 지난 2022년 12월 이후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전월 대비의 상승률을 보더라도 4년 만에 최고치로 올라섰습니다. 특히 이번에 이 상승률이 1.4%로 나왔는데 월가의 예상치가 0.5%였거든요. 거의 3배 가까이 높은 수준으로 나오면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한번 가까워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을 점화시키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근원 PPI도 마찬가지로 시장의 예상치 웃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더욱더 조금 멀어져 간다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물론 에너지발 이 물가 상승을 일시적인 충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금보다도 더 장기화되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계속해서 물가에는 반영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PPI가 또 다음에 나올 CPI의 선행지표로 작용을 하는 만큼 다음 물가 지표가 발표될 때까지 계속해서 오늘 나온 이 PPI는 조금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여러분이 유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이에 따라서 비트코인은 어떻게 움직였는지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요. PPI의 발표가 말씀드렸듯이 뉴욕 증시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 시장에는 약간 하락의 명분으로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8만 달러를 결국 이탈하는 모습을 보였죠. 한 분석가는 비트코인의 추가 하락 가능성까지도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의 주장은 이 최근에 나타났었던 단기적인 상승세도 결국에는 하락 채널 안에서 나타났던 단순 베어 플래그였다는 거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 단기적 채널 안에서 상단 저항선에 계속해서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비트코인이 만약에 7만 9천 아래에서 종가를 형성하게 된다면 1차적으로는 이 채널의 중간 지점 한 7만 3천에서 7만 5천까지는 후퇴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 방송에서도 또 마찬가지로 79.4K를 이탈하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조금 분위기가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짚어봤습니다. 오늘의 일봉 마감까지 여러분이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정확한 가격적인 라인들 오늘 저희 방송 통해서도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만나볼 수 있는 이슈 두 가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실시간 시장 분위기 확인해 보시죠. 자,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 비트코인 1.36%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79,500달러대에서의 움직임 가져가고 있는데 그래도 밤 사이에는 78,000대까지 내려가기도 했었거든요. 그보다는 다시 한번 반등을 하는 조짐이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도 0.7% 정도 하락하고 있고 XRP 0.38%. 일단 비트코인보다는 낙폭이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솔라나를 살펴보시면 최근에 조금 탄력적으로 움직였었기 때문인지 내려갈 때도 조금 더 큰 폭으로 내려가고 있죠. 100달러에 가까워지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이제는 90달러대까지 조금 회귀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단 메이저 코인들이 밀리고 있다 보니까 알트단에서는 더 크게 밀리는 모습들도 여러분의 또 계좌 안에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지금 이 고비를 넘기면 앞으로 다시 한번 위로 올라올 것인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비중을 줄여가는 전략을 세워봐야 될 것인지 나는 지금 너무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방송 통해서 다양한 내용들 말씀드릴 예정이지만 저희 방송은 55분까지만 진행될 예정입니다. 방송 끝나고 나서도 실시간 시장 이슈들 업데이트 받고 싶다라는 분들 위해서 하단에 QR코드 마련해뒀습니다. 이 QR코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저희 방송 끝난 직후부터 전문가님의 전략 24시간 동안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이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명현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인사부터 해주실게요. 네. 안녕하세요. 무결의 전문가 김명현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이제 중요한 일정이 이제 많이 이제 발표가 됐었는데요. 그저께 바로 이제 CPI죠. 이제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와 더불어 이제 어제 저녁에 또 PPI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 이후에 지금 이제 디지털 자산 시장에 지금 하락세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오늘부터 이제 시작되는 이제 미중 정상회담과 더불어 그리고 오늘 저녁부터 이제 시작되는 또 이제 미국 이제 상원 은행회에서 이제 클래리티 법안 표결이 또 시작이 되는데요. 과연 이제 이 법안 이제 표결을 앞두고 디지털 자산 시장의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오늘 방송에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가 빅위크다라는 거는 이번 주에 들어서면서부터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주 초반에는 별다른 움직임이 나타나지는 않았죠. 하지만 확실히 주 후반으로 갈수록 우리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구나라는 거를 체감할 수 있는 시점입니다. 자, 지금도 물가지표와 관련해서 흔들리는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여기에서 이제 넘어야 할 산들이 계속해서 나타나죠.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방문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내용들이 들려오는지도 주시를 해봐야 될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건 클래리티 법안이 과연 상원에서 통과를 하느냐 마느냐 이게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이 고비들을 잘 넘기고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을 것인지 전문가님과 자세하게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전에 전문가님의 히든코인은 또 일주일 사이에도 오름세를 나타냈다고 해서 이 부분부터 얘기 나눠보려 합니다. 자, 요즘에는 오히려 정말 제가 관심을 안 가지면 오히려 승승장구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쩜 이렇게 점점 수익률이 높아질까요? 네, 감사하게도 지금 이제 시장이 이제 지지부진하게 이제 횡보가 이제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네. 지금 이제 방송에서 이제 추천드렸던 히든 코인들이 지금 연일 이렇게 이제 수익을 달성하고 있어서 저는 이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바로 이제 지난 방송에서 이제 추천드렸던 히든 코인이었죠. 바로 앱토스였습니다. 앱토스는 이제 방송 이후에 이제 26% 정도 이제 상승이 나와줬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이제 시작되는 이제 미중 정상회담과 그리고 오늘 저녁에 또 이제 표결 이제 예정인 이제 지금 클래리티 법안을 앞두고 지금 이제 오늘도 이제 히든 코인을 준비했으니까 방송 끝까지 꼭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요즘 튀어오르는 코인들이 꽤 많기 때문에 나도 잘 잡으면 이 정도 수익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시겠지만요. 실제로 실천으로 옮겨보려 하면 그게 참 어렵다는 것도 느끼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은 정확한 타점 제대로 잡아서 정보방 안에서 알려주고 있으시기 때문에 정보방 안에서 전문가님 따라가시는 분들은 이 정도의 상승률을 확실하게 수익으로까지 연결시킬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히든코인 준비되어 있으니까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어떤 코인인지 만나보시면 되겠고요. 자세한 전략들은 정보방 안에서만 제공해드릴 예정입니다. 하단에 QR코드 저희 방송 끝날 때 문이 굳게 닫힐 예정이니까 지금 바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미리 들어와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히든코인을 향해 달려가 보기 전에 일단 우리 시장의 이슈들부터 만나보도록 하시죠. 자,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지만 PPI가 예상치를 꽤나 크게 웃도는 모습으로 나왔단 말이죠. 이게 우리 시장에 약간은 조금 하락의 명분이 된다라고 저는 해석을 해봤는데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이제 모두가 다 예상한 결과였죠. 근데 이제 뭐 어쨌든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물가 상승이 이제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이제 물가 상승을 초래하는 건 당연히 이제 예상된 수순이었지만 네. 예상치보다 이제 크게 상회했다는 게 좀 이제 시장의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화요일 이제 그저께였죠. 이제 CPI 발표 당시에는 이제 시장이 차분했으나 어제 이제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도 네. 디지털 자산 시장은 먼저 이미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번 생산자 물가지수는 2022년 3월 이후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는데요.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PI 역시 전월 대비 0.6%, 네. 전년 동기 대비 4.4%나 상승을 하면서 2023년 2월 이후에 최대폭으로 올랐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이제 다시금 또 시장을 압박하는 모양새인데, 이제 지금 이제 파월 연준 의장 체제가 이제 끝나고 네. 이제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이 이제 새로 이제 취임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의 이제 첫 FOMC 연설이 네. 이제 바로 6월 18일로 그쵸. 지금 예정이 되어 있죠. 그럼 6월 달에 이제 지금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의 이제 스탠스가 가장 이제 주목되는 상황이죠. 지금 이렇게 이제 물가가 이제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과연 금리 인하만을 지금 얘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거를 지금 모두가 다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럼 과연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의 입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나올지 그 부분을 지금 시장에서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뭐 예상보다 조금 높게 나올 거라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보다도 더 높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조금 이렇게 반응을 했다라고 해석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참 케빈 워시 입장에서도 골치 아프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취임을 앞두고 물가 지표가 이전과 조금 비슷하게만 나와줬더라도 이렇게 머리가 아프지는 않았을 텐데 갑자기 또 뛰어오르는 모습이 나타났다 보니까 그 언제보다도 시장의 촉각이 곤두세워지는 상황이겠죠. 과연 케빈 워시는 새로운 의장직에 앉아서 어떤 말부터 꺼내는지 여러분이 또 다음 달에 유심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장 안으로 조금 더 들어와서 그럼 기관들의 자금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시죠. 자, 요즘에 현물 ETF 살펴봤을 때 꽤나 긍정적인 흐름들이 많이 이어져 왔었거든요. 그런데 조금 달라지는 모습이 나왔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ETF 자금 흐름 한번 보시면은 지금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 기준으로는 지금 6주 연속 이제 순유입세가 지속이 됐었는데 지금 바로 이번 주에 이제 순유출로 전환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만 지금 2억 달러 가량이 지금 순유출로 전환이 됐고요. 네. 바로 이어서 이제 다음 이더리움 현물 ETF도 보시면은 이더리움 현물 ETF 역시 이번 주에 1억 4,750만 달러 가량이 지금 순유출세로 지금 전환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또 이제 XRP 현물 ETF도 한번 보실 텐데요. XRP 현물 ETF는 지금 반대로 지금 순유입으로 전환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신데요. 지금 XRP 현물 ETF 같은 경우에는 지금 5주 연속 지금 순유입이 지금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아무래도 이제 클래리티 법안 표결을 앞두고 지금 이제 그 시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XRP 현물 ETF를 지금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먼저 선점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XRP 현물 ETF에만 지금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라고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난 3월이었죠. 지난 3월 달에 이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리플과 이제 소송에서 항소를 이제 최종 철회하면서 네. XRP의 비증권성이 이제 확고해졌죠. 이로 인해서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법적 리스크 없이 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됐는데 이제 오늘 이제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이제 표결 이제 예정에 이제 클래리티 법안이 만약에 이제 또 가결이 될 경우에는 이 어떤 정권에서도 XRP의 지위를 또 이제 뒤집을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네. 이를 이제 선침해하려는 이제 ETF 자금이 오. 대거 유입되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미 이렇게 선취매하려는 듯한 움직임이 나타나고는 있는데 사실 투자자의 입장에서 개인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이게 왜 가격에는 반영이 잘 안 될까? 이건 좀 답답한 부분일 것 같기는 해요. 이제 가격과는 약간 이제 동떨어진 부분이 이제 지금 이미 클래리티 법안 이제 표결 이제 기대감이 네. 지금 이미 가격에는 선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오. 이제 시장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과연 이제 이 표결이 이제 가결이 될 경우 또 이제 부결이 될 경우 네. 이제 그 두 가지 시나리오를 모두 다 감안하셔야 되기 때문에 XRP 가격은 이제 향후 이제 ETF 이제 ETF 자금 흐름을 계속 체크하시면서 이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최근의 흐름을 봤었을 때 사실 메이저 안에서도 비트 이더보다는 XRP 그리고 솔라나가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여 왔다라는 건 저희 방송 통해서도 확인을 해 보셨겠죠. 이렇게 ETF의 흐름 안에서도 확실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게는 기관의 자금들이 빠져나가고 있는데 XRP를 통해서는 들어왔다라는 것까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뭐 어느 정도 선반영됐다라고 전문가님께서 말씀은 하셨지만 이게 무슨 선반영된 거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참 많으시겠죠. 그래도 일단 기관들의 자금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탄탄한 무언가의 기반을 다져가고 있다는 데에서는 긍정 포인트들 찾아볼 수 있을 테니까요. 과연 이게 언제 또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빛을 발하게 될 것인지 일단 조금 호흡을 길게 가져가시면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ETF 흐름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온체인 데이터 만나보도록 하시죠. 자, 저도 이 데이터를 얼마 전에 살펴봤었는데 조금 아쉬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매주 가져오는 이제 지표죠. 바로 이제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입니다. 코인베이스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다른 거래소보다 얼마나 비싸게 이제 혹은 또 싸게 거래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이제 최근 이제 이번 이제 4월 달 들어서 이제 플러스 영역으로 전환이 됐었는데 네. 지금 이번 달 들어서 다시 마이너스로 지금 전환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마이너스 영역으로 이제 진입을 하면은 그만큼 이제 미국 이제 투자자들의 이제 매도 압력이 높다라고 그쵸. 그렇게 이제 보고 있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와 더불어 이제 앞서 보셨던 비트코인 현물 ETF도 지금 순유출로 이번 주에 전환된 모습이 네. 지금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은 당분간 좀 이제 가격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같이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역시나 미국 내 투자자들도 약간 이전과는 다르게 돌아서고 있구나라는 거를 이 데이터를 통해서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다음 데이터도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 이거는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네, 두 번째 온체인 데이터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이제 언급해드렸었는데 비트코인 이제 수요 증가율을 나타낸 지표입니다. 비트코인 수요 및 시장 동향을 분석하실 수 있는 지표인데요. 화면을 보셨을 때 이 보라색 영역이 지금 비트코인 투자자들 이제 개인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이제 채굴자를 포함한 이제 비트코인 수요를 이제 나타낸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네. 이 분홍색 부분이 바로 이제 기관 현물 ETF,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 수요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보시는 이 회색 부분은 바로 비트코인을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스트래티지입니다. 스트래티지의 비트코인 수요를 나타내는데 네. 지금 보시면은 지금 가운데 이제 0을 기점으로 지금 위에 부분과 아랫 부분이 지금 플러스 영역이 이제 매수 압력이 강하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고 0을 기준으로 아래 부분은 이제 바로 매도 압력이 강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네. 지금 이제 기관 투자자들과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 간의 매도 이 영역이 지금 팽팽히 지금 맞서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네. 지금 특별하게 가격이 지금 이제 크게 하락하지 않고 오히려 지금 4월 달부터 지금까지 대략 한 29% 정도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을 했는데 네. 이 상승의 주요 원인은 지금 보시면은 기관 투자자들의 이제 자금 수요가 이제 지탱을 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 압력이 조금씩 완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만큼 이제 지금 지금 보시는 지표와 이제 보시는 지표처럼 지금 개인 투자들의 매도 압력이 조금씩 완화되면서 기관 투자들의 이제 매수 압력이 이제 지금 시장을 지탱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개인 투자들이 지금 매도에서 다시 매수로 전환될 경우에는 또 시장이
다시 크게 탄력적으로 또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번에 살펴본 온체인 데이터는 그래도 여태까지의 흐름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거를 해석해 볼 수 있는 대목이었는데요. 그런데 어디까지나 지금까지의 흐름을 반영한 데이터죠. 선제적으로 무언가를 알려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개인들의 매도 압력이 다시 더 내려갈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기관들의 수요까지도 현물 ETF를 통해서 봤던 것처럼 오히려 더 꺾일 수도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시면서 여기에 변화 추이가 어떻게 그래프로 확인이 되는지까지 꼭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온체인 데이터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그럼 정확한 가격적인 라인들도 한번 짚어보시죠. 차트 통해서 한번 만나볼 텐데요. 자, 비트코인 일단 8만이 조금 무너졌잖아요. 여기에서 딛고 올라가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원화 기준으로 보면 어디가 될까요? 네, 비트코인은 지금 3월 달부터 지금까지 바닥에서 계속 지금 이제 우상향을 해주면서 지금 이제 단기 저항 라인인 1억 2천만 원, 이제 1억 2천만 원 근처까지 지금 올라왔습니다. 약 이제 2달 반 동안 이제 퍼센트로 따지면 29% 정도 상승을 했는데 지금 이제 7거래일 동안 이제 원화 기준 1억 2천만 원도 터치를 했으나 네. 지금 이후 큰 반등보다는 지금 잠시 횡보하는 모습이 굉장히 강한데요. 뉴욕 증시는 지금 연일 상승세인데 지금 근데 다만 이제 뉴욕 증시와 이제 탈동조와 디커플링 되는 모습은 이제 다소 아쉬운 상황입니다. 이제 오늘 예정된 이제 미중 정상회담 결과와 그리고 이제 클래리티 법안 표결이 이제 따라서 이제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전망이고요. 현재 단기 지지선은 이제 원화 기준은 1억 1,600만 원으로 이제 설정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 1억 1,600만 원을 또 이탈했을 때 또 이제 시장에 이제 또 단기적인 추세 하락이 나올 수 있는 부분 꼭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PPI를 하나 넘어서기는 했지만 이게 주요한 분수령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클래리티 법안의 표결 절차까지 완료가 돼야지만 방향성이 잡힐 것이다 예상을 하고 있으시니까요. 일단 1억 1,600만 원 여기를 잘 지키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더리움도 만나보도록 하시죠. 비트코인보다도 조금 더 횡보가 길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디를 좀 뚫을 수 있는 힘이 나올까요? 아니면 밀리고 있을까요? 지금 이더리움을 보셨을 때는 지금 이제 보라색 제가 표시해드린 이 보라색 네모 박스를 보시면은 이제 정확히 지금 이제 원화 기준으로 지금 350만 원 이제 부근입니다. 지금 원화 기준 350만 원 부근을 지금 돌파를 시도했으나 역시나 지금 막힌 상황에서 지금 다시 지금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이제 여기서 이제 단기 지지선을 이제 보셔야 되는데 단기 지지선은 원화 기준 320만 원입니다. 320만 원까지 또 내려온다 하면은 또 다시 반등하는데 또 시간이 또 오래 걸릴 수 있다는 부분 꼭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더리움도 기다림이 조금 길어질 수 있겠다라는 걸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320만 원까지는 열어두시면서 대응 전략들 세워보시죠. 자, 마지막으로 XRP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RP 가격에 반영이 안 된다, 호재는 많다라는 얘기들은 많이 나오는데 이거를 어떻게 조금 돌파를 할 수가 있을까요? 네, XRP 일봉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XRP는 지금 이제 상단에 지금 여기 네 번째 돌파 시도를 했으나 네. 결국에는 지금 돌파를 하지 못하고 지금 현재 2,100원 부근에서 지금 계속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보셔야 될 중요한 가격은 항상 말씀드렸지만 원화 기준 2,000원입니다. 2,000원을 이탈했을 시에는 이제 굉장히 이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000원 가격을 이탈하면은 현재 가격인 2,100원이 또 단기 고점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계신 이제 가장 비중이 크신 이제 종목이다 보니까 네. 이 가격을 이탈하는지 이탈 여부를 꼭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굉장히 좁은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2,000원만 지켜준다면 그 안에서의 전략들 다시 세워볼 수 있을 테니까 하단의 QR코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도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메이저들은 조금 지지부진하니까 알트단에서 전략 세워보자 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전문가님의 히든코인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태까지 워낙 승률이 좋으셔서 기대를 하실 것 같은데 오늘은 어떤 코인 가져오셨을까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해온 히든코인은 지금 바로 화면에 보이시는 바로 이 코인입니다. 지금 현재 이제 미중 정상회담과 이제 클래리티 법안 표결을 앞두고 지금 굉장히 이제 불확실성이 큰 시장인
불확실성이 이제 큰 가운데서도 지금 목표가를 이제 예상 목표가를 이제 13%로 지금 이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꼭 아래 하단 QR로 입장하셔서 오늘의 히든코인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의 새로운 히든코인 공개를 해주셨죠. 목표 한 13% 정도로 잡고 있다 말씀하시니까요. 자세한 향후 대응 전략들 정보방 안에서 챙겨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방 안에서는 전문가님이 분할 매수, DCA와 관련된 전략들까지 말씀해주고 있으시니까 꼭 하단의 QR코드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